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S&P 500, 다우 지수, 나스닥 뭐 7일 중에 6일이 올랐나요? 지금 계속 올랐고 특히나 이제 다우 지수가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실적 발표를 이번 주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우버 실적 발표가 났지만 3주째 계속 되고 있는데 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 무엇인가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50일 무빙 에버리지가 S&P에 최고도로 올라왔어요. 이제 저런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6일 연속 저렇게 뭐 조금씩 올라갔지만 올라간 거는 좀 드문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제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추려왔어요. 초단기성 투기 세력이 좀 약화돼 있죠. 로빈후드 지금 불려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잔잔해졌다. 초단기성 투기 세력이 조금 약화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코비드 19의 감염률이 둔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머나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1.9 트릴리언 스티뮬러 패키지가 상원을 통과했죠. 한 표 차이로 부통령 때문에.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원도 민주당이 맞기 때문에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거에 대한 1.9 트릴리언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4분기 예상보다 상회한 실적 발표들이죠. 굉장히 아마존도 40% 이상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켓이 하이 리퀴디티 마켓이요. 뭐 반드나 CD나 이런 거 안 하고 뭐 마켓으로 이렇게 스탁 마켓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항상 이게 리퀴디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또 6일 연장으로 계속 올랐다. 근데 오늘은 좀 주춤했고 좀 빠져 있어요.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빙 에버리지가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 조정됐던 거는 앞으로 무빙 에버리지를 쫓아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글로 가려고 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무빙 에버리지라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밑에다가 말씀을 나눴어요. 2021년 기관의 기업 실적 상향 조정 등 전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투자 레버리지나 채권 시장 수익률이 좀 상승하고 있다. 라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딘 그 코로나 백신 등으로 한 3에서 5% 정도 심리적 코렉션은 언제나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언제나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이렇게 왔는데 코비드가 뭐 가을쯤 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처지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게 실적에 같이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쳐낼 수가 있는데 안 되면 그거 이제 괴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실적 발표 후에 특히 뭐 지금 빅테크주가 그런데 실적 발표에 막 올라가는 게 보통 그러니까 뭐 당장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 후에 보통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횡보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20몇 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최초의 현상이다. 없었던 현상이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프로 이제 영어로 해서 여러분들 보기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저걸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드는데 너무 딱딱한 주식 방송이라 제가 좀 실제로 그림으로서 좀 볼거리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이게 미국 형님이 그리신 거예요, 또 우리 마우스 장인. 예, 그래서 원래는 실적 발표되기 전에 프리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심리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올라가거든요. 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안에 한 0.9% 평균 0.9%는 올라가요. 실제 우리가 예상보다 예상치보다 웃돈다라면 정상적인 것 같은 경우는 0.9%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0.5%가 평균 빠졌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밑돌았을 때 실망감이 있을 때는 보통 한 1.7% 정도 빠졌는데 한 그 실적 발표는 좀 나중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 발표 2, 3일 안에 마이너스 2.5%나 빠졌어요. 지금 뭐 퀄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훨씬 좋았거든요. 40% 이상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빠졌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숏텀이라 앞으로 향후는 올라가겠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언더밸류가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확실히 지난 5년 평균보다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주 예의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인지 계속 실적 발표는 날 거거든요. 또 3월 달 되면 이제 뱅크 쪽으로 막 난단 말이죠. 3월 지나면은 4월 달. 그때 한 번 더 봐서 이게 확증적인 게 또 생기나 이런 여러분들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현상이라 계속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지금 뭐 20년간 투자 업계에서 하시면서도 최초로 지금 같은 현상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런 게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뭐 7일 중에 6일 오르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 이건 뭐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바이 더 루머라는 얘기는 예?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은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또는 이 회사가 어떤 뭐 M&A라든지 어떤 뭐 나올 때 좋은 그 가십거리나 거기서 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그런가 보다 하고 샀으면 대충 거기 맞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셀더 뉴스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 뭐 이미 그거는 늦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이미 됐기 때문에 얘는 끝난 거예요. 뭐 그렇지만 아무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또 규정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적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미국 형님 계속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얘기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지진이 나기 전에 예비를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지진이 나거든요. 제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스위밍풀 수영장이 카펫이 탁 하나 털면 저쪽에서 이렇게 이 여울이 생기는 거 있죠. 수영장이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여기 G축이 여기서 카펫처럼 그게 생겨요. 물결처럼 쫙 그렇게 생기거든요. 보통 한 2피트 정도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예비 시그널을 줘요. 야, 나 저기 곧 지진 나니까 알아서 피해. 살짝 준단 말이죠. 그런 현상들을 잘 찾아내야지 저 같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가속 분석을 할 거고 여러분한테 분석하면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그만 신호지 않습니까? 그게 조그만 신호와 노이즈가 있는데 노이즈와 신호를 구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호를 하는 장기 투자보다 트레이딩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했네. 하여튼 제가 가끔씩 보는데 WS님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확증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P 500가 1300 섹터, S&P 500의 서브 인더스트리가 또 바뀌었죠, 기조가. 바뀌었죠. 지금 에너지 쪽에가 이제 회복세 이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이지 않을까? 저는 판단은 장기적이지 않을 것이다.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석유 시추나 석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경제에도 좋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40불대가 지금 60불대입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저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지금
두는 거는 좀 더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조심해야 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도 4.2 평균 됐고 원래 이제 미드 캡이나 스몰 캡이 작년에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죠. 근데 미드 캡이 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파이낸셜 섹터도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좀 기조가 택 위주로 갔는데 조금 기조가 좀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바뀔 때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섹터 로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것인지 아니면 짧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번 추적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diversified real estate activity 다시 얘기해서 이제 rich 같은 걸 얘기하는데 hybrid rich, 그다음 hospitality rich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좀 아웃퍼포밍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진짜 워낙 언더밸류가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리치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좀 토탈 리턴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탈 리턴이 어떤 건지 여러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스가 쭉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거고, 그죠? 그죠? 예.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외로 그죠? 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뭐 저는 리테일은 이해가 되는데. 예, 뭐 저는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1% 정도 빠졌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거는 이제 꾸준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터사이클 매니팩처러. 예. 저거는 이제 모터사이클은 이제 잘 할리 안 타죠.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얘기하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 얘기하는 예, 거죠.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 30대들은 타진 않죠. 타진 않죠. 신호가 있어요. 그런 예, 할리 데이비슨. 아직 저게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폰을 봐야 되는데 모터사이클 타는 시간이 없죠. 예. 근데 일을 실질적으로 10시간씩 컴퓨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모터사이클이 그리울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젊어서 모르는데 10시간씩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이폰도 안 들어와요. 폰도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S&P 500 가장 많이 상승한 게 S&P 500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게 에너지하고 파이낸스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예. 이게 지난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 지난해 많이 재미 없었기 때문에 올해 좀 그런 뭐 기저효과 이런 걸로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뭐가 어떤 부분? 그 에너지 섹터 특히 예. 그다음에 뱅크 같은 거,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예. 지난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논리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 원래 디맨드 서플라이 중에서 서플라이는 늘었는데 디맨드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거든요. 근데 기대치만 올라간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대치가 뭐냐면은 비행기 뜰 거지. 그렇죠. 예, 이런 기대치가 이래서 미리 선점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짤 때 들어가자. 근데 예상외로 자꾸 늦어지니까. 하지만 그렇죠. 언젠가는 석유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건데 저는 석유 가격을 석유에다 직접 투자하는 게보다는 한 달이 건너는 게 좋습니다. 위험을 여러 번 강조하셨죠. 석유에다가 석유주를 직접 사시는 것보다 석유를 사용하는 항공주, 여행주,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2-3단계 거친 주, 리스크가 석유에서 분산된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는 게 좀 낫다,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저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석유 쪽은 볼라티리티가 너무 커요 지금. 쉐브론 같은 데서 지금 또 올라왔다 합병을 지금 뭐 예, 그러니까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투자하자. 예.